어느 저녁 값비싼 양복을 입었지만 술에 취한 듯한 낯선 노인이 허름한 순대국집에 들어왔습니다. 국밥과 소주를 시킨 그는 홀로 잔을 기울이다가 갑자기 구슬픈 노래 한 소절을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숙제를 하던 10살 지은이 몸을 돌리며 충격에 떨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노래 우리 엄마가 불러주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자장가로 불러주셨어요. 순간 가게 안 공기가 얼어붙었고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복수는 본능적으로 지은을 자신 뒤로 감싸며 긴장했지만 노인의 다음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내 엄마 이름이?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복순의 몸이 경직됐어요. 이 낯선 노인이 어떻게 윤미를 알고 있는 걸까요? 복순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15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하시면 새로운 이야기와 감동을 누구보다 빨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순대국집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과 삐걱거리는 문짝, 그리고 오래된 플라스틱 의자들이 놓인 이곳은 김복순 할머니가 10여 년째 지켜온 작은 터전이었죠. 복순 할머니는 올해 78 허리는 구부정해졌지만 여전히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국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커다란 솥에서 뽀얗게 우러나는 사골 국물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울 때면 복수는 문득 옛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어스름한 새벽, 복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날씨가 흐리면 특히 아팠지만 가게를 열어야 했죠. 냉장고에서 미리 손질해둔 순대와 내장을 꺼내고 어제 우린 사골 국물에 새로운 뼈를 추가했습니다. 끓어라, 끓어라, 오늘도 맛있게 끓어라. 복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국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적막한 가게에서 보글보글 끓는 국물 소리만이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복수는 낡은 보일러를 틀어가게 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름값이 부담스러웠지만 손녀 지은이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이 더 컸어요. 작은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복수는 그 멜로디에 맞춰 천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국물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하자 근처 길고양이 몇 마리가 가게에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복수는 미소를 지으며 어제 남은 순대 조각들을 밖으로 내놓았어요. 고양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너희들도 배고프구나 할머니가 챙겨줄게. 복순에게는 이 작은 생명들조차 소중했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 속에서 이런 작은 교감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고양이들은 복순을 보며 야옹거리며 인사하듯 울었습니다. 6시가 되자 구석에서 지은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10살 손녀는 복순과 함께 이 작은 가게에서 살고 있었죠. 지은의 작은 침대는 가게 한쪽 구석에 놓여 있었고 책상과 옷장도 모두 가게 안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지은이 졸린 목소리로 인사하자 복순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의 웃음소리가 복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어요. 지은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할머니를 먼저 챙겼습니다. 우리 지은이 일어났구나.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놨으니까. 세수하고 밥 먹자. 지은은 작은 세면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가게에는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어서
공동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지만 지은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죠. 오히려 할머니와 함께 있는 이 시간들이 지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복수는 지은을 위해 특별히 계란도 풀어넣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영양이 부족할까봐 걱정되어 늘 신경 썼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손녀만큼은 건강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선생님이 부모님 직업 써오라고 하셨어요. 지은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복순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이런 숙제가 나올 때마다 복순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은의 부모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우리 지은이는 할머니 직업 쓰면 돼 음식점 사장님이라고 복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는 복순의 마음을 지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은의 엄마인 윤미는 복순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집을 나간 후 소식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복순은 지은에게 엄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더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아침 7시가 되자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김 아저씨였는데 매일 아침 순대국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단골이었죠. 할머니, 오늘도 국물 진하게 해주세요. 그럼요. 우리 단골님 김치도 새로 담갔으니까 많이 드세요. 복수는 정성스럽게 순대와 내장을 썰어 넣고 뜨거운 국물을 부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에는 복순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순대는 직접 만든 것이었고 내장도 새벽에 손수 손질한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 국밥은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날 정도로 김 아저씨의 말에 복순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복순에게는 하루 종일 힘이 되었어요. 비록 화려하지 않은 음식이지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보람찼습니다. 지은은 학교 갈 시간이 되자 책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은 낡았지만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기워준 덕분에 아직 쓸만했어요. 복수는 지은의 도시락도 싸주었습니다. 김밥과 달걀말이 그리고 작은 사과 하나까지 넣어서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오늘은 늦지 않게 올게요. 조심히 다녀와라. 점심도 꼬박겨박 챙겨 먹고 복수는 지은의 이마에 뽀뽀를 해주며 배웅했습니다. 지은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던 복수는 다시 가게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손님이 적어도 그릇들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어요. 근처에 새로운 음식점들이 생기면서 단골들도 하나둘 발길을 돌렸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젊은 사장들이 운영하는 곳들에 밀려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복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찾아주는 손님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은 여전히 복순의 국밥을 찾아주었습니다. 복순이 만든 국밥이 제일이야. 다른 데는 국물 맛이 안 나더라고 단골 할아버지의 말에 복순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손맛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오후 3시쯤 지은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들어온 지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요즘 숙제가 많아져서 지은도 힘들어했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오늘 수학시험 봤는데 어려웠어요. 우리 지은이 고생했구나. 할머니가 떡볶이 만들어줄까?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떡볶이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거든요. 복수는 작은 냄비에 떡과 어묵을 넣고 달콤한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만을 위한 특별한 간식이었어요. 지은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시작했습니다. 산수 문제집을 펼치고 연필을 쥔 모습이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가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복순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요리를 언제 배우셨어요? 지은이 숙제를 하다 말고 물었습니다. 복순은 잠시 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는데 요리는 살면서 자연스럽게 배웠지. 너희 할아버지랑 아빠 밥 해주면서 말이야. 복순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떠나보낸 아픔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지은 앞에서는 슬픈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게에는 하루 일과를 마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소주 한 병에 순대국 한 그릇으로 하루의 피로를 달래는 이들을 보며 복수는 보람을 느꼈어요. 비록 화려하지 않은 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아저씨들은 맥주를 시키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설거지를 했어요.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면 옛날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 온 중년 남성은 조용히 소주를 마시며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마 가족 사진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복수는 그런 손님들을 보면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모두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밤 9시가 되자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복수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지은은 이미 작은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복수는 손녀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잃고 아들까지 사고로 보낸 지 벌써 10년. 이제 이 애 하나만이 내 전부지 가게 안은 고요했고 내일 또 시작될 하루를 위해 복수는 마지막 정리를 마쳤습니다. 비록 힘들고 외로운 하루였지만 지은이 있어 복수는 견딜 수 있었어요. 작은 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이 복순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며칠 후 어느 저녁 평소와 다른 손님이 순대국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입었지만 옷은 구겨져 있었고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였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노인은 잠깐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복수는 처음 보는 손님이라 조금 긴장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노인은 복순을 올려다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순대국 하나하고 소주 한 병 주세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품격이 느껴졌어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지은은 숙제를 하다가 새로운 손님을 힐끗 바라봤어요. 평소 오는 손님들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복순이 정성스럽게 순대국을 끓이는 동안 노인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한숨을 쉬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복수는 뜨거운 국밥과 소주를 노인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김치도 새로 담갔으니까. 많이 드시고요. 고맙습니다. 노인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떠먹은 노인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마치 오래전 기억이 떠오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국물 맛이 참 구수하네요. 노인이 중얼거리자 복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우린 국물이거든요. 사고를 하루 종일 끓여서 우려낸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국밥을 먹었습니다. 소주잔도 비우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복수는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며 가끔 노인을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고 가게 안에는
복순과 지은, 그리고 그 노인만 남았습니다. 노인은 이미 소주 한 병을 다 마셨지만 일어날 기색이 없었어요. 지은은 숙제를 마치고 교과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갑자기 입을 열며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달빛 아래 혼자서 그리운 사람 생각에 구슬픈 멜로디가 조용한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복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그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지은이 갑자기 몸을 돌리며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은 크게 떠져 있었고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그 노래 지은의 목소리에 노인이 노래를 멈췄습니다. 복순도 깜짝 놀라 지은을 바라봤어요. 지은아, 갑자기 왜 그러니? 지은은 노인을 계속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노래 우리 엄마가 불러주던 거예요. 순간 가게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복수는 당황해서 지은을 자신 뒤로 감쌌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묘한 감정이 스쳐갔어요.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라고? 노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자장가로 불러주셨어요. 그 노래를 다른 사람이 부르는 건 처음 들어봐요. 복수는 불안한 마음에 지은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노인은 한참 동안 지은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내 엄마 이름이 윤미가 아니냐? 복순의 몸이 경직됐습니다. 윤미는 복순의 외동딸이자 지은의 엄마였어요. 하지만 15년 전 집을 나간 후 소식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낯선 노인이 어떻게 윤미를 알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복순이 말을 더듬자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윤미의 딸이구나.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와 노인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할머니, 이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아세요? 복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얽히고 설켰어요. 이 노인이 윤미와 어떤 관계인지, 왜 갑자기 나타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복수는 본능적으로 지은을 더 뒤로 감쌌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복순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노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놀라게 해드렸네요. 노인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 사진을 봐주세요. 복순과 지은이 조심스럽게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웃고 있었는데 그 얼굴은 분명 윤미였어요. 엄마다.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복순도 깜짝 놀라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10대 후반의 윤미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왜 가지고 계세요?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윤미는 제 딸입니다. 폭탄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복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지은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말도 안 돼요. 윤미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복순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윤미는 제 친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낳은 것이나 다름없는 아이였어요. 노인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복수는 혼란스러워하며 지은을 더욱 꽉 안았어요. 정확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강태준입니다.
한강변 재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노인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들은 복수는 더욱 놀랐어요.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 유명한 부동산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윤미와 저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오늘 우연히 이 가게에 들렀다가 그 노래를 부르게 됐고, 설마 이런 만남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물었어요. 윤미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찾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찾고 있어요.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할머니와 태준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복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윤미와 관련이 있는 사람인지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태준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혹시 윤미 소식이 있으면 제게 연락 주세요. 태준은 명함을 꺼내 복순에게 건넸습니다. 복수는 망설이다가 명함을 받았어요.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지은이 잘 부탁드립니다. 태준이 나간 후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복수는 명함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은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정말 아는 걸까요? 복수는 지은을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지은아,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등장으로 조용했던 일상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어요. 태준이 떠난 후 사흘이 지났지만 복순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가게 일을 하면서도 자꾸 그 남자 생각이 났어요. 명함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지은도 평소와 달랐어요. 숙제를 하면서도 자꾸 멍하니 있곤 했고 가끔 엄마 이야기를 꺼내며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는 정말 언제 돌아올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복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윤미가 집을 나간 지 벌써 15년이 지났지만 지은에게는 여전히 돌아올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은이, 엄마는 분명 언젠가 돌아올 거야. 복수는 늘 같은 대답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윤미는 왜 떠났을까? 그리고 그 강태준이라는 남자와는 어떤 관계였을까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와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태준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준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복수는 긴장했습니다. 지은은 숙제를 하다가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봤어요. 또 오셨네요. 복순의 목소리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태준은 이를 알아차렸는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게 해드렸죠.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태준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복수는 그것을 보며 더욱 경계했어요. 그게 뭔가요? 윤미에 관한 자료들입니다. 제가 그동안 모은 것들이에요. 태준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자 복수는 망설였습니다. 호기심은 있었지만 선뜻 손이 가지 않았어요. 저는 윤미를 찾기 위해 10년 넘게 노력해왔습니다. 사립탐정도 고용하고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식을 찾을 수 없었어요. 태준의 말에 복수는 놀랐습니다. 10년 넘게 윤미를 찾고 있었다니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우리 윤미를 찾으시는 거죠?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주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윤미는 제 혼외자입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복순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지은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뭐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저지른 잘못입니다. 윤미 어머니와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가졌지만 제 집안의 반대로 결혼할 수 없었어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럼 윤미 어머니는 누구죠? 저희가 키운 윤미 말고요? 윤미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미가 5살 때였어요. 그 후 윤미를 키울 사람을 찾다가 복순 씨를 만나게 된 거죠. 복순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말도 안 돼요. 윤미는 제 친딸이에요. 아니요. 윤미는 태생적으로는 제 딸이지만 복순 씨가 키워주신 덕분에 자랄 수 있었습니다. 태준이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증명서, 사진들, 그리고 여러 문서들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윤미가 복순 씨 집에 오기 전에 기록들이에요.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출생증명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부 강태준, 모 이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윤미의 출생신고서였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복순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제 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태주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윤미가 복순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복순은 그 사진을 보며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사실 윤미가 처음 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혼자 온 것도 그렇고 아이가 가진 옷가지들도 비싸 보였거든요. 하지만 복순은 그저 불쌍한 아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윤미가 왜 집을 나간 거죠? 복순이 물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건 제 잘못입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침통해졌습니다. 윤미가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고 함께 살자고 했어요. 그럼 좋은 일 아닌가요? 지은이 끼어들며 물었습니다. 태준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가족들이 반대했어요. 특히 제 부인과 아들이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태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가족들은 윤미를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어요. 윤미는 그런 상황에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간 겁니다. 복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15년 동안 소식도 없던 사람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가족들과 싸워왔습니다. 윤미를 찾아서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복순이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쌓인 분노와 서러움이 터져 나왔어요. 윤미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임신한 몸으로 돌아와서 지은이를 낳고 그 후에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태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윤미가 임신을? 그것도 모르셨어요? 지은이가 누구 딸인지도 모르면서. 복순의 말에 태준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 했어요. 그럼 지은이는 윤미 딸이에요. 당신 손녀라는 얘기죠. 복순의 말에. 태준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럼 저희 엄마가 정말 저 할아버지의 딸이에요? 지은의 순진한 질문에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지은아. 태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손녀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이 윤미를 버렸으니까. 복순의 날선 말에 태주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 그리고 충격적인 가족사. 모든 것이 어린 지은에게는 너무 복잡했어요. 저는 윤미를 꼭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에게도 제대로 된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태준의 간절한 말에 복수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윤미는 이미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요. 태준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태준이 나간 후 복순과 지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한꺼번에 드러난 하루였어요. 태준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복수는 밤잠을 설치며 계속 고민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윤미에 대한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가져온 서류들과 사진들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지은도 많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 어린아이에게는 너무 복잡한 일들이었죠. 할머니, 그럼 제가 정말 그 할아버지 손녀인 거예요? 지은이 숙제를 하다 말고 물었습니다. 복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런 것 같구나. 지은아, 하지만 우리 관계는 변하지 않아. 할머니는 여전히 내 할머니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그러던 중 가게 문이 열리며 태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대답했어요. 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은이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태준이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는 예쁜 옷들과 학용품, 그리고 비싼 신발이 들어 있었어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린아이에게는 새로운 물건들이 신기했거든요. 제발 받아주세요. 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태준의 간절한 목소리에 복수는 망설였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선물들을 만져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예뻐요. 지은아, 이런 건 받으면 안 돼. 복순이 말리려 했지만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복순 씨, 저와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은이 앞에서는 하기 어려운 말이 있어서요. 복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지은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잠깐 이야기할 테니까 숙제 좀 하고 있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펼쳤습니다. 복순과 태준은 가게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무슨 말씀이 있으세요? 복순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지은이 교육비입니다. 앞으로 지은이가 대학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복수는 그 봉투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돈의 두께로 봐서는 상당한 금액일 것 같았어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어요. 하지만 지은이에게는 더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 손녀니까요. 태준의 말에 복수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 와서 손녀라고 하시면서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은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물론입니다. 복순 씨가 지은이를 키우시는 건 당연해요. 저는 그저 도움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태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윤미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찾으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저는 윤미를 꼭 찾을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태준의 결연한 말에 복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윤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윤미가 정말 돌아올까요? 복순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윤미도 지은이를 그리워할 거예요.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리며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여성, 그리고 젊은 남자였어요. 태준을 보자 그들의 표정이 딱딱해졌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젊은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태민아, 여기서 뭘 하는 거냐? 아버지를 찾으러 왔습니다. 댁에도 안 계시고 연락도 안 되시길래요. 태민이라 불린 남자는 태준의 아들인 것 같았어요. 복수는 불안한 기분이 들어 지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이런 곳에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정장을 입은 여성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마 태준의 며느리인 것 같았어요. 그녀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코를 찌푸렸습니다.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다. 태준이 딱딱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미는 복순과 지은을 보더니 뭔가 눈치챈 듯 했어요. 혹시 이분들이 그 사람들인가요? 태민의 말에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로 봐서는 이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버지, 설마 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니죠?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복수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지은아, 이리와. 복순이 지은을 자신 뒤로 감쌌습니다. 지은은 무서운 표정으로 낯선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런 일은 그만두세요. 아버지 나이에 무슨 철없는 짓이에요? 태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주는 분노에 찬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윤미라는 사람은 이미 끝난 일이에요. 왜 자꾸 그 일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끝난 일이라고요? 윤미는 사람이에요. 복순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복순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당신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가족 일이라고요? 지은이도 당신들 가족이에요. 복순의 말에 태민과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은 무서워서 할머니 뒤에 꼭 숨어 있었어요. 설마 이 아이가? 태민이 지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손녀다. 말도 안 돼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속다니. 뭘 속는다는 거냐? 태준이 화를 냈습니다. 가게 안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어요.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들일 수도 있잖아요. 태민의 말에 복순이 분노했습니다. 사기꾼이라고요? 우리가 언제 당신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했어요? 그럼 뭐하러 아버지한테 접근한 거예요? 며느리가 따져 물었습니다. 복순은 어이가 없었어요. 접근한 게 아니라 당신 아버지가 우리 가게에 온 거예요. 말다툼이 격해지는 가운데 지은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은 지은을 안으며 달랬어요. 지은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태주는 가족들의 태도에 실망한 듯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뭘 하든 상관하지 마라, 아버지. 태민이 소리쳤지만 태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나갔어요. 하지만 나가면서 복순을 향해 경고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이 나간 후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태주는 지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들 때문에 놀라게 해드렸네요. 복수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윤미가 집을 나갔는지 말이에요. 태주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의 태도에서 윤미가 겪었을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오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복순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태주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윤미를 찾으면 꼭 연락드릴게요. 태준이 나간 후 복수는 지은을 꼭 안았습니다. 오늘 일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 걱정되었어요. 태준의 가족들이 다녀간 후 며칠이 지났지만 복순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그들이 지은을 바라보던 차가운 시선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지은도 그날 이후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평소처럼 밝게 웃지도 않고 가끔 멍하니 있곤 했습니다. 할머니, 그 할아버지 가족들이 왜 우리를 싫어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어요. 어른들 일은 복잡한 거란다. 지은아, 우리는 신경 쓰지 말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혹시 태준의 가족들이 다시 찾아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낡은 전화기에서 울려대는 벨소리에 복순이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복순 씨신가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복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사회복지사 이미정입니다. 혹시 윤미라는 분을 아시나요? 복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미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윤미요? 제 딸 윤미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잃기 전에 이 번호를 말씀하셨거든요. 복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은도 할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보고 다가왔어요. 윤미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가족분이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복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은이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지은아, 엄마 소식이야.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엄마요? 진짜 우리 엄마 소식이에요? 복순은 전화기를 다시 귀에 대고 물었습니다. 병원이 어디죠? 지금 당장 갈게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복순은 허둥지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은도 흥분한 표정으로 따라다녔어요. 할머니, 정말 엄마예요?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다. 지은아, 빨리 준비하자. 복수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옷도 입지 못했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윤미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중환자실에 있다는 말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복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내내 창밖을 바라보며 엄마를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저를 알아볼까요? 제가 많이 컸는데 당연히 알아볼 거야. 엄마가 어떻게 우리 지은이를 못 알아보겠니? 복수는 지은을 달래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윤미의 상태가 어떨지 알 수 없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 복순과 지은은 서둘러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에게 윤미를 찾는다고 하자 심각한 표정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가족분이세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간호사의 말에 복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윤미가 보였어요.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인 채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유리창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엄마였지만 너무 변해버린 모습에 지은도 당황스러워했어요. 복수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미는 너무 말라 있었고 얼굴도 창백했어요. 도대체 지난 15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세요. 간호사가 안내해 주어. 복순과 지은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환자분이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아시나요? 저희도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거든요.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강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 같아요.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지은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복수는 무릎이 꺾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윤미를 찾았는데 이런 상황이라니요. 혹시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복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상당한 금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복수는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나요? 이미 치료비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환자분이 혼자 오셨는데 보험도 없고 돈도 없어서 복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일단 면회는 가능하니까 들어가 보세요.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을지도 모르거든요. 복순과 지은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윤미는 더욱 안쓰러워 보였어요. 복순은 윤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미야 엄마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윤미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은도 조심스럽게 다가가 엄마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 지은이에요. 많이 컸죠? 그때 윤미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복순과 지은은 놀라며 윤미를 바라봤어요. 윤미야, 들리니? 엄마야. 윤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던 눈이 점차 복순을 바라봤어요. 엄마. 윤미가 간신히 소리를 냈습니다. 복순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윤미야 엄마야. 윤미의 시선이 지은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바라봤어요. 지은이? 네, 엄마 저예요. 윤미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기침을 하며 괴로워했어요. 윤미야, 무리하지 마. 이제 엄마가 다 돌봐줄게. 복순이 윤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미안해. 무슨 소리야. 미안할 게 뭐 있어. 그때 윤미가 무언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복순과 지은이 귀를 가까이 대자 윤미가 속삭였어요. 아버지 찾으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윤미야. 아버지 위험해. 윤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의식을 다시 잃었습니다. 복순은 당황하며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와 윤미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상태는 여전히 심각했어요. 환자분이 뭔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요. 간호사의 말에 복순은 윤미의 마지막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아버지를 찾으면 안 된다는 말, 위험하다는 말.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병실을 나온 복순과 지은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엄마를 만난 감격에 젖어 있었지만 복순은 걱정이 앞섰어요. 할머니, 엄마가 나아질까요? 그래야지 지은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 하지만 복순의 마음속에는 윤미의 경고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태준을 찾으면 안 된다는 말, 그리고 위험하다는 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복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의 번호였어요.
복수는 윤미의 말이 생각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려대는 전화에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세요? 복순 씨, 큰일 났습니다. 윤미 소식이 있어요. 태준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저희도 방금 윤미를 만났어요. 뭐라고요? 어디서요? 서울대학교 병원이에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전화 너머로 태준의 놀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안 돼요. 오시면 안 돼요. 복순이 소리쳤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윤미의 경고가 현실이 되려는 순간이었어요. 태준과의 전화가 끊어진 후 복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윤미가 아버지를 찾으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태준이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거든요. 복수는 지은의 손을 꽉 잡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다. 지은아, 할머니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복수는 간호사실로 가서 윤미의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간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환자분이 간경화 말기 상태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치료비입니다. 이미 며칠째 밀려 있거든요. 얼마나 밀려 있나요? 지금까지 500만 원 정도인데 앞으로 치료비는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복수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500만 원이라니 순대국집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혹시 치료비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치료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어요. 간호사의 말에 복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막 윤미를 찾았는데 돈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한다니요. 복순이 복도로 돌아오니 태준이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깜짝 놀라며 지은을 자신 뒤로 숨겼어요. 복순 씨, 윤미는 어디에 있어요? 태준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복수는 윤미의 경고가 생각나 망설였어요. 저기 중환자실에 있긴 한데요. 어서 데려가 주세요. 태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어쩔 수 없이 태준을 중환자실로 안내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을 통해 윤미를 본 태준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미의 야윈 모습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윤미야, 내가 왔다. 태준이 유리창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타나 태준을 보며 물었어요. 가족분이세요? 네, 저는 환자의 아버지입니다. 태준이 대답하자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간이식이요? 태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간이식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얼마나 들까요? 최소 2억 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수는 그 말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2억 원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문제 없습니다. 최선의 치료를 해주세요. 정말이세요? 그럼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의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태준을 바라보며 놀랐어요. 역시 부자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순 씨, 윤미를 면회할 수 있을까요? 태준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복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간 태준은 윤미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윤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윤미야, 아빠가 왔어. 이제 괜찮을 거야. 그때 윤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태준을 본 순간 윤미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어요. 아빠? 그래, 윤미야, 아빠야. 윤미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여기 오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윤미야, 아빠가 널 치료해 줄 거야 하지만. 윤미는 계속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위험해, 태민이가 알면. 윤미의 말에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민은 태준의 아들이었어요. 태민이가 뭘 했니? 윤미가 대답하려던 순간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태민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복수는 깜짝 놀라며 지은을 더 꽉 안았어요.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태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미는 태민을 보자 더욱 떨기 시작했어요. 태민아, 너는 왜 여기 왔니? 아버지를 찾으러 왔습니다. 태민은 윤미를 내려다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오랜만이네요. 윤미 씨. 윤미는 대답하지 못하고 떨기만 했습니다. 복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태민아, 윤미는 지금 아파. 나중에 이야기하자. 태준이 말렸지만 태민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아버지,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이 계속 아버지께 돈을 요구했어요. 10년 넘게요. 태준은 놀라며 윤미를 바라봤습니다. 윤미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어요. 아니야, 그런 적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증거가 다 있어요. 태민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윤미 명의로 된 차용증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니, 윤미야? 태준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윤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쓴 게 아니야. 또 거짓말이네요. 필체까지 분석해 봤는데. 당신 글씨 맞아요. 며느리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체 무슨 일인가요? 복순이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아버지 돈만 노리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태준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태민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미가 태준에게서 받은 돈의 내역서였어요. 10년 동안 총 30억 원을 받았네요. 복수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30억 원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윤미는 더욱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받은 적 없어. 한 푼도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도 부인하시는 거예요? 태민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때 윤미가 갑자기 흥분하며 소리쳤어요. 그건 내가 만든 거잖아. 순간 중환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미의 폭로에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돈을 받은 거잖아. 윤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아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태민아, 이게 무슨 소리냐? 태민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윤미는 계속해서 진실을 말했어요. 태민이가 나를 협박했어. 만약 아빠한테 진실을 말하면 지은이를 해치겠다고. 복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은을 해치겠다니 도대체 어떤 일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에요. 아버지, 이 사람은 정신이 이상해요. 태민이 소리쳤지만 윤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어요. 내가 집을 나간 것도 태민이 때문이야. 지은이를 지키려고. 그 순간 윤미의 생체 신호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경보음이 울리며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모두 나가주세요. 간호사들이 소리쳤습니다. 복순과 지은, 태준과 태민 가족은 급하게 중환자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선 복수는 윤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태민이 윤미를 협박했다니, 그리고 지은을 해치겠다고 했다니. 이제서야 윤미가 왜 집을 나갔는지 알 것 같았어요. 태준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민아, 윤미 말이 사실이냐?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를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태준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것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의사가 나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해주세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의사가 들어간 후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윤미의 수술이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복순과 지은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준도 복도를 서성이며 불안해했지만 태민과 며느리는 따로 떨어져 앉아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괜찮을까요? 지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수는 지은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을 거야. 지은아,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셔. 하지만 복순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윤미의 상태가 워낙 심각했고 수술도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그때 태준이 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복순 씨, 윤미가 말한 것들이 사실일까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순은 태민 쪽을 힐끗 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윤미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일들이 하나씩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사실 태준은 지난 10년 동안 이상한 점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회사 장부에서 설명할 수 없는 지출들이 있었고 태민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큰 돈이 움직이곤 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 했었습니다. 아버지 태민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태준은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무슨 할 말이 있니? 아버지께서 저를 의심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정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태민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더 이상 아들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윤미가 왜 그런 말을 했겠니?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병원에 오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태민의 변명에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윤미 눈빛을 봤는데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어. 태준이 단호하게 말하자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도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모두들 긴장하며 의사를 바라봤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추자 복순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있나요? 환자분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방치되어서 뇌에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복순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은이 할머니를 부축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마치고 들어간 후 복도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복수는 윤미가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절망했어요. 태준도 충격을 받은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막 윤미를 찾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아버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죠. 더 이상 여기 있어봤자. 태민이 말하려던 순간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민아, 나는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태민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뭘 물어보시려고요? 지난 10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린 게 사실이냐? 태준의 직설적인 질문에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바보가 아니다. 장부를 다시 조사해봤어. 태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태준은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회계사에게 전화해서
장부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회계사가 확인해 준 결과 지난 10년 동안 30억 원이 사라졌더구나. 태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뺌하려 했어요. 그건 사업 자금으로 쓴 거예요. 무슨 사업? 너는 회사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태준의 날카로운 추궁에 태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순과 지은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놀랐어요. 그리고 윤미 이름으로 위조한 차용증들도 다 가짜구나. 아버지 필체 분석? 웃기지 마라. 내가 윤미 글씨를 모를 것 같으냐? 태주는 오랫동안 윤미가 어릴 때 쓴 편지들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보여준 차용증의 글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태민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추궁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태주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니? 왜 윤미를 이용했어? 태준의 간절한 질문에 태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윤미가 나타나면 재산 상속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랬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복수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윤미를 협박한 거냐? 처음에는 그냥 멀리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윤미가 계속 아버지를 찾으려고 해서. 태민의 말에 태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윤미 이름으로 돈을 빼돌리면서 마치 윤미가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꾸민 거구나. 아버지께서 윤미를 미워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태민이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리고 지은이까지 협박했다고? 직접 해친 건 아니에요. 그냥 위협만 했을 뿐이에요. 태민의 말에 복순이 분노했습니다. 위협만? 그 때문에 윤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복순이 소리치자 지은도 무서워하며 할머니 뒤에 숨었어요. 태주는 아들을 바라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태준의 차가운 말에 태민이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재산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재산을 지키려고? 내가 훔쳐간 돈이 재산을 지키는 거냐? 태주는 더 이상 아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안요원에게 전화를 걸어 태민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어요. 아버지, 제발. 저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태민이 애원했지만 태주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끌려나가며 소리쳤어요. 시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태준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일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태민 가족이 나간 후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태주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추러요. 복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윤미가 이렇게 고생한 거네요. 태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복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태준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복순이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환자분이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가족분들 들어가 보세요. 복순과 지은, 태주는 급하게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윤미는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어요. 윤미야. 태준이 윤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미도 태준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 이제 알았구나. 그래. 윤미야, 아빠가 모든 걸 알았어. 정말 미안해. 윤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지은이랑 할머니가 안전하니까. 윤미의 시선이 지은에게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아프지 마요.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윤미가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함께 하지만. 윤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너무 많은 고통을 견뎌온 몸이 한계에 달해 있었어요. 의료진이 다시 들어와 윤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생체 신호가 불안정해지고 있었어요.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의사의 말에 모두들 절망했습니다. 이제 막 진실이 밝혀졌는데 윤미가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의사의 말에 절망하고 있던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윤미의 생체 신호가 안정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의료진도 놀란 표정으로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해요. 환자분 상태가 갑자기 좋아지고 있어요.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복순과 지은, 태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윤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이전보다 훨씬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아빠 고마워요. 진실을 밝혀줘서 윤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주는 윤미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윤미야,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괜찮아요. 지은이가 할머니랑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윤미의 말에 복순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살아요. 할머니랑 엄마랑 저랑. 윤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윤미의 숨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윤미야. 태준이 소리쳤지만 윤미는 이미 평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얼굴이었어요. 지은아, 할머니 말씀 잘 들어. 윤미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아빠, 지은이 잘 부탁해요. 그리고 윤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짊어진 고통에서 벗어나 마침내 평안을 찾은 것 같았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미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복수는 윤미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지은도 엄마를 흔들며 눈물을 쏟아냈어요. 엄마, 눈 떠요. 우리 함께 살기로 했잖아요. 태준도 딸의 차가워진 손을 잡으며 오열했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영원히 이별해야 한다니요. 윤미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태준은 최고급 장례식장을 예약했고 윤미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윤미가 원했을 것은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순대국집 단골들도 와서 조문했습니다. 모두들 복순과 지은을 위로하며 윤미의 명복을 빌었어요. 복순 씨, 많이 힘드시죠? 윤미 씨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단골 할아버지가 위로의 말을 건네자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태주는 복순과 지은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복순 씨, 지은이와 함께 제 집에서 사시면 어떨까요? 지은이는 제 손녀니까요. 하지만 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저희는 순대국집에서 살 거예요. 윤미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거든요. 태주는 복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대신 다른 제안을 했어요. 그럼 순대국집을 새로 단장해드리고 지은이 교육비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복순이 거절하자 태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이것만이 제가 윤미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지은이 복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을 받아주세요. 엄마도 그렇게 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복순은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지은이한테는 진짜 할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요. 태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진짜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몇 달 후 순대국집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가게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지은이네 국밥 마이너스 노래하는 집 태주는 매일 아침 가게에 나와서 복순과 함께 국물을 끓였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을 터득해 갔어요. 할아버지, 순대 써는 솜씨가 늘었네요. 지은이 웃으며 말하자 태준도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가르쳐줘서. 그래, 할아버지가 제일 똑똑한 선생님이 있어서 다행이야. 복수는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태준이 정말로 지은의 할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태준은 지은과 함께 윤미가 불러주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은이 가사를 가르쳐주면 태준이 따라 부르곤 했어요. 달빛 아래 혼자서 그리운 사람 생각에. 두 사람의 노랫소리가 가게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손님들도 그 노래를 들으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태미는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태주는 아들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변호사는 선임해 주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태준은 지은을 안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윤미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있을 거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잘 돌봐주시고 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윤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노트 한 권이 나왔는데 그 안에는 지은을 위한 편지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지은이에게 엄마가 곁에 없어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외롭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렴. 엄마는 항상 지은이를 사랑한다. 편지를 읽은 지은은 눈물을 흘렸지만 동시에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거든요. 복수는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 가게 벽에 걸었습니다. 윤미도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항상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네 국밥집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따뜻한 가족의 정이 느껴지는 곳이라서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지은은 새 학교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성적도 좋아졌어요. 태주는 지은의 학부모회에도 참석하며 진짜 할아버지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지은이 할아버지는 정말 자상하시네요. 다른 학부모들이 부러워하자 태주는 뿌듯해했어요. 어느 저녁 가게 마감을 하며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은이 말하자 복순과 태준이 동시에 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지은아. 우리가 지은이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데. 복순이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할아버지도 지은이가 있어서 매일이 즐거워. 태준도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때 지은이 윤미가 자주 부르던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순과 태준도 자연스럽게 함께 불렀어요. 달빛 아래 혼자서 그리운 사람 생각에.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 되어가게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윤미도 하늘에서 그 노래를 들으며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어요. 눈물로 시작된 한 끼의 노래는 이제 세대를 이어가는 따뜻한 밥상이 되었습니다. 비록 아픔도 있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소중한 이야기였어요. 순대국집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소리는 오늘도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일상이었습니다.